그런 현상에 대해서 또 한 번 대대적으로 컨텐츠 정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친 겁니다. 반복적인 상품 나열 링크는 그걸 확실하게 잡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불티나게 전업블로거 세수하면 이병헌입니다. 며칠 전에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통합검색 관련해서 블로거분들한테 한 가지 공지를 하는 그런 포스팅을 올렸었어요. 많은 분들이 내용을 아마 보셨을 텐데 저도 물론 내용을 쭉 훑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검색 환경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훑어보면서 제 생각대로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3월 12일날 오후 2시 51분에 공지를 했던 내용이고요. 뷰, 블로그, 카페, 포스트, 통합검색, 노출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의 상세한 답변을 공유드립니다. 지난주에 24시간 동안 블로그 전체 검색 결과가 막 굉장히 크게 뒤집어졌던 날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도 사실 검색이 계속 좀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일단 답변을 공식적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객센터 문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갑자기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다가 오늘 갑자기 뭔가 달라졌다는 건데 이 현상은 어쩌면 매일 변하는 알고리즘의 특성이 반영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검색 알고리즘은 다양한 품질 요소들과 랭킹 로직이 복잡한 함수로 계산되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에 사용되는 변수값들은 값의 특성에 따라 매일, 매시, 매분, 매초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알고리즘의 동작 원리상 상위 고정 노출이라는 개념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사실 좀 맞는 말인 게 아무리 블로그 지수와 C랭크 지수까지 같이 많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블로그가 어떤 특정 키워드에서 영원하게 계속 그 자리를 잡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또한 경우에 따라서 네이버의 수많은 데이터들 간의 경쟁에 의해 아주 사소한 값의 변화조차 랭킹에서 큰 변화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저는 이걸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라는 말 알고 계시죠?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 나비가 날갯짓 한번 하는 게 여러 가지 그 연쇄 효과를 거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영향을 미치는 게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네이버 통합 검색 시스템도 어떤 그러한 나비 효과의 개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만불이어서 오늘 쓴 이 키워드가 노출이 돼야 되는데 네이버가 정해놓은 어떤 그런 고정된 틀 안에서 매일매일 루틴하게 돌아간다면 내 예상대로 오늘 포스팅이 잘 노출이 됐어야겠죠. 근데 네이버가 예측하지 못하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 예를 들면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블로그 지수가 굉장히 낮은 블로거가 오늘 내가 쓰는 내용을 만약에 거의 동시에 발행을 했다. 근데 그 포스팅은 노출이 안 돼서 나는 그걸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블로거가 그 포스팅을 동시다발적으로 포스팅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쇄 효과가 나한테까지 나비 효과가 돼서 돌아오게 되는 것.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 포스팅이 왜 여기에 떴나요? 라고 하는 거를 큰 그림에서 이해하고 그걸 설명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이 포스팅이 왜 여기에 떴어? 라고 하는 거는 아마 네이버 검색 담당자분도 그걸 바로 찾아낼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직이라는 게 기계적인 함수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알고리즘 내에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그걸 정량적으로 이건 왜 여기에 떴어? 라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안타깝게도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네이버의 상위 검색 결과 영역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어디든 마찬가지죠. 특히 인기 있는 특정 검색어에서 이 경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이버는 이런 경쟁이 소모적이라기보다는 모두에게 생산적이고 가치 있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적인 개선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뻔한 얘기고요. 넘어갈게요. 내 글이 갑자기 상위에 노출되지 않아요. 저도 지난주에 24시간 동안 제 글이 상위에 노출이 되지 않았었어요. 몇 단계 내려간 글도 있었고 아예 막 사라진 글도 있었고요. 검색에서는 사용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진심으로 공유한 경험, 의견, 리뷰를 우대하는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 기존부터 계속 얘기했던 다이아 로직이 적용된 글을 우대를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검색 사용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특정 페널티가 쌓여 결국 업데이트 시점에 맞춰서 랭킹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 행위,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오해할 수 있는 행위, 스크랩도 있겠죠. 그리고 키워드 과다 삽입, 남발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사진도 있을 수 있겠죠. 사진, 이미지. 그리고 네 번째는 포스팅의 내용, 중고. 쉽게 말하면 유사문서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을 텐데 이 오해할 수 있는 행위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글쓰기의 패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있는 키워드 과다 삽입과 어느 정도 중복이 좀 되는 내용인데, 검색자가 봤을 때 이 글이 읽기 좋은, 처음부터 끝까지 술술술술 잘 읽히는 글로 쓰는 그런 패턴이 저는 올바르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나만을 위한, 상위 노출을 위한 글쓰기의 패턴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게 차츰 누적이 되면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페널티, 여기 적혀있죠, 특정 페널티가 쌓인다. 그래서 랭킹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업데이트 이후에 저품질이 되거나 혹은 지수가 크게 하락하거나 이런 증상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업체로부터 물품 서비스 기타 금전전 지원을 받았다면 모든 글 하단에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공정위 문구를 넣으란 얘긴데, 원고료 등의 금전적 지원을 직접 받은 경우에만 하단에 표기하고, 음식점에서 식음료 쿠폰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명확히 표기하지 않는 등 임의적으로 혼용한 경우 알고리즘에서 신고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 문구는 여러분 반드시 꼭 달아야 하는 것이고요. 이게 어떤 텍스트로 넣느냐 이미지로 넣느냐 설왕설래 말이 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미지로 넣든 텍스트로 넣든 어쨌든 명확하게 표기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건 혹시 좀 안 적어도 되겠지, 크게 경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에 안 적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음식점에서 밥을 협찬을 받아서 먹고 왔는데 공정위 문구를 안 넣고 포스팅을 했어요. 그게 상위 노출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식당의 매출이 갑자기 좀 올라가겠죠.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식당에서 그 식당의 그 포스팅을 신고를 해버려요. 사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기존에는 신고만 좀 문제가 됐었는데, 여기 보면 알고리즘이나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건 네이버에서 즉 공정위 문구에 대해서도 이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페널티를 부여를 하겠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양의 대가성 후기들은 다른 진성 글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가성 후기를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등록할 경우 해당 행위가 알고리즘에 영향을 주어 정상적으로 작성한 다른 글들도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항목 때문에 많은 블로거분들이 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2018년도였나? 그 당시에 네이버가 대가성 후기 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었어요. 대가성 후기 글이라고 할지라도 내 경험과 정보가 잘 담겨있다면 그런 글도 충분히 상위 노출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그런 글을 충분히 우리 네이버가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게 쿨하게 공지를 했었었는데, 이게 좀 많이 반복이 돼서 그런지, 쉽게 말하면 대가성 후기를 좀 많이 올리는 저와 같은 블로거들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알고리즘에 영향을 주어서 정상적으로 작성한 다른 글, 이 표현은 네이버가 조금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가성 후기 글은 그러면 정상적이지 못한 것이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네이버가 말하고자 하는 정상적으로 작성한 다른 글은 대가성 후기가 아니라 진짜 내가 내 돈을 주고 산 후기를 작성을 한다든지, 아무튼 어떤 대가도 받지 않은 진짜 검색자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만 쏙쏙 골라서 그걸 딱 제공해주는 그런 글을 지금 표현을 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가성 후기와 이런 정보가 담긴 글, 기존에도 적절히 안배를 했어야 했는데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내 글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네이버 통합 검색에 UCG 검색에서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해 보여주는 일을 효율적이면서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모든 글의 노출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누구든 어떤 글이든 갑자기 누락이 될 수 있다. 그걸 미리 공지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즉, 각 서비스에서 의미 있는 사용자 피드백과 시그널을 받아 알고리즘을 통해 컨셉에 맞는 콘텐츠들을 통범에 자동 노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뷰 검색 영역에서는 경험, 의견, 리뷰글 중심으로 노출되므로 때때로 그 외 뉴스와 중복되는 기사글이나 단순 홍보성 글들은 다른 컬렉션에서 노출되거나 통검에서 미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건 모바일 통합 검색 영역을 뜻하는 것인데, 모바일 통합 검색 영역에서는 아까 앞서 나왔던 경험과 내 의견, 주관적인 의견, 실제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정말 경험한 리뷰 글을 중심으로 노출을 하고 있다. 그러니 그 외에 직접적인 경험이 아닌 뉴스 기사를 짜집기해서 발행하는 글이나 캡처 사진을 쭉쭉쭉 나열해놓고 단순하게 홍보를 하는 그런 글들은 모바일 통합 검색에서 노출을 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도 이미 당연하게 적용되고 있던 내용인데 이번에 다시 한번 강조를 했죠. 왜냐면 이렇게 굵게 볼드 처리를 한 걸 보면 이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더 네이버가 컨텐츠를 정화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블로거의 입장에서 검색을 해서 내 포스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디에 들어갈지 그런 내용만 좀 많이 읽는 편인데, 블로거가 아닌 정말 일반 사람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 검색자들,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들어와서 봤을 때 내가 알고자 하는 정보가 없는 단순한 홍보성
저작성 짜집기 글만 막 도배가 되어 있다면 당연하게도 네이버에 대한 신뢰는 점점 더 많이 하락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컨텐츠를 기존보다 더 많이 정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바로 밑에 나오는데, 작년에 공지드린 것처럼 통검의 UCG 검색 노출 기준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2019년 6월 25일날 검색 노출 기준 강화에 대한 공지 내용이었고요. 이 공지는 제가 기존에 저품질 관련 영상을 올릴 때 이 포스팅을 참고를 했었다라고 한번 영상에 실었던 적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어뷰징 행위에 대한 노출 제한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걸 다시 한번 더 강화하겠다, 지금 그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준은 새롭게 수집되는 어뷰징 도배 패턴에 맞춰 계속 진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글은 검색에서 보고 싶지 않아요. 최근 도배에 가까운 어뷰징 글들에 대한 신고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제로 알고리즘이 매일 새롭게 수집하는 어뷰징 문서 양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용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글을 무분별하게 생산하거나 매크로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대량 생산한 출처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강한 제재를 받습니다. 강한 제재, 저품질이고 뭐고 아예 블라인드 처리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UCG 검색에서 지향하는 경험, 의견, 리뷰 문서가 아니며 사용자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는 단순 체험단 홍보나 반복적인 상품 나열 링크는 검색에서 자동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순 체험단 홍보는 기존에도 우대받지 못했던 건 맞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반복적인 상품 나열 링크, 이 링크라는 말에 눈이 팍 띄었었는데 검색에서 자동 제외를 시켜버리겠다. 최근에 블로거분들이 정말 많이 넣고 있는 링크 중에 하나가 쿠팡이죠. 쿠팡의 덕을 많이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상품에 대한 진성 체험 없이 특정 쇼핑몰의 링크만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특정 쇼핑몰의 링크 검색에서 자동으로 제외시켜버리겠다. 자, 이걸 이제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죠. 쿠팡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인 체험을 했고, 그걸 일반 블로거의 입장에서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글을 써주면서 넣는 링크는 그건 괜찮아. 하지만 링크를 넣기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체험하지도 않고 그냥 단순하게 캡처 사진으로만 도배 나열하는 것, 그걸 확실하게 잡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체험단 참여를 위해 일명 최적화 블로그 테스트에 참여하실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체에서 요구한 포맷에 맞춰 비정상적인 특정 문구로 새 글을 작성하시거나 본문에 포함할 경우 알고리즘이 해당 출처를 판단할 때 저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정상적 범위를 벗어나는 체험단 활동을 자제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꽤 오래된 개념이에요. 어떤 한 가지 단어와 숫자 같은 걸 이렇게 조합을 해요. 그걸 제목에 하나, 그리고 본문에 하나 딱 이렇게 넣고 어떤 다른 내용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글을 발행을 해보는 거예요. 똑같이 발행한 다른 블로거들이 쭉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내 블로그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최적화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블로거분들이 하시는 방법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이게 왜 생겨났냐면 블로그 카테고리 대여나 아니면 블로그 판매, 이런 문자나 이메일 쪽지 많이들 받으실 텐데, 그 업체들이 반응을 하는 블로거들 있잖아요. 제 블로그가 대여가 돼요? 제 블로그를 팔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한테 바로 그 테스트를 시키는 거예요. 시켜서 노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대여를 할지 판매를 할지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이렇게 대놓고 아예 공지를 한 이유는 블로그 카테고리 인대나 블로그 판매, 이런 것들이 계속 자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걸 한 번 더 근절을 하겠다, 그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은 검색에 더 잘 반영해주세요. 우리는 아직도 숨어있는 보석 같은 좋은 문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 우리 알고리즘이 더 정교하지 못해서 사용자들이 그 컨텐츠를 미처 검색하지 않아서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네이버 알고리즘이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죠. 다행히 AI 검색 시대로 접어들며 수많은 원천 기술과 서비스의 고도화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다는 얘기고요. 주제별 좋은 문서를 생산한 창작자들을 우대하겠습니다. 창작자들을 우대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유튜브가 급성장한 데서 비롯한 것 같아요. 위기의식을 좀 느낀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창작자를 우대하겠다는 뜻입니다. 네이버는 커다란 광고 회사지만 우리와 같은 일반 크리에이터가 없다면 지속이 될 수가 없거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네이버도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인플루언서 검색을 최근에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애드포스트 수익 2019년 1월쯤 그때 한번 대대적으로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 3월이 되면서부터 또 한번 크게 올랐죠. 그래도 구글 애드센스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근데 바로 나오죠. 아직은 부족할 수 있지만 네이버의 많은 담당자들이 계속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검색 사용자들에게 의미 있는 콘텐츠를 꾸준히 생산한 좋은 창작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색에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공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은 문서를 계속적으로 발행을 해라. 근데 네이버가 말하는 그 좋은 문서란 직접 내가 경험을 하고 혹은 경험은 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내 생각과 주관을 잘 녹여내는 그런 것들을 좋은 문서로 분류를 해서 그렇지 않은 문서, 기계적인 패턴을 보이는 그런 문서들과 확실하게 차별화를 두겠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정말 많이들 하고 계시는 쿠팡 링크, 이 쿠팡 링크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당연하게도 쿠팡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내가 구입했거나 제공을 받거나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경험을 했을 때 뭐 장점은 뭐가 있고 뭐 단점은 뭐가 있고 이건 아쉽고 이건 좋았더라. 이런 내용들을 쿠팡에서 판매하는 그 상품이 궁금했던 검색자한테 내 경험과 그런 주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포스팅, 이건 상관이 없는데 정말 기계적으로 그냥 쿠팡 링크를 계속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리뷰를 위한 링크 삽입이 아니라 링크 삽입이 목적인 리뷰, 이건 네이버에서 확실하게 잡겠다고 지금 공지를 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네이버는 지금 컨텐츠를 많이 정화하고 싶어 해요. 과거에 리브라가 네이버 기본 검색 엔진이었을 때 그 당시에 정말 많이 욕을 먹었었는데 이후에 C랭크와 다이아로직 적용을 했고 열심히 부단하게 검색 엔진을 고도화 시켜나가는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또 계속 여기저기서 편법과 온갖 안 좋은 방법들로 파고들고 있단 말이죠. 그런 현상에 대해서 또 한 번 대대적으로 컨텐츠 정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친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 블로거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 블로그는 내 이야기를 쓰는 공간인 건 맞지만 자,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내 블로그에 들어온 그 검색자 한 명 한 명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컨텐츠를 계속 발행을 하자. 그게 결국은 네이버가 원하는 큰 그림의 컨텐츠 정화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어떤 스크립트를 준비한 게 아니라 제가 이 문서를 보면서 즉석에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의 앞뒤가 잘 안 맞거나 이런 부분들 있었으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용이 괜찮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많은 분들한테 링크로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